쿠웨이트 역사상 다시는 없을 최대 규모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남부 지역인 쉐이크 자유무역 지역과 북부 지역인 수비아 지역을 잇는 36.14km의 길이와 쉐이크 자유무역 지역과 쿠웨이트 북서부 도하 지역을 잇는 12.43km 길이의 이 공사는 이를 합쳐 무려 48.57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짓는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누가 짓느냐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수많은 세계의 건설사가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쿠웨이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상되는 공사비만 31억 달러 규모로 하나로 약 3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리 개통을 통해 향후 진행될 중동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수주들이 연이어 이어질 수 있는 잠재성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품은 거위라고도 알려진 그런 공사건이었는데요. 그렇게 치열한 입찰 과정이 이어지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 두 개의 공사 수주의 최후의 승자는 한국의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되었습니다. 36km의 메인 구간은 현대건설이 수주하게 되었고 12km의 연결 구간은 GS건설이 각각 시공을 맡게 된 것이죠.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단단한 신뢰관계를 통한 협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 부분에서 큰 점수를 획득한 것이 승리의 주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중에 포탄이 떨어짐에도 가스 정유 공장을 만들어낸 나라가 한국이었고, 아직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도 불리우는 리비아 대수로의 주역 또한 한국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는 한국의 이러한 의리를 높게 샀고, 이렇게 신뢰를 중요시하는 중동 국가의 성향답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자 그 국가는 물론 인근 국가에서도 프로젝트 진행 시 이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주는 어찌어찌 따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다리를 짓는 만큼 그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인데요. 총 36.1km 길이의 다리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도에 위치한 수원까지의 거리에 맞먹는 길이로 이를 바다 위에 지어야 하는 지옥 같은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동의 더위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그것도 바다 위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도나 너울 등이 작업자들에게 말도 못할 고통을 주면서 급기야 여름에는 날이 선선해지는 밤에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밤낮 없이 다리 건설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말 그대로 바다를 가로질러야 하는 엄청난 길이에 있었는데요. 결국 이것을 제 시간 안에 그리고 정해진 수주 금액으로 지어내기 위해 현대건설이 택했던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방식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공사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기초를 이루는 교각을 40에서 60m 간격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수비아에 있는 공장에서는 이런 교각 위에 얹을 상판을 제작합니다. 이 상판의 무게만 해도 하나에 1800톤으로 이 또한 세계 최대의 다리 규모에 맞게 다리 상판으로는 세계 최고의 무게였습니다. 교량의 경우 현장이 바다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른 공장에서 상판을 제작하여 이를 현장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택한 것인데요. 이것은 말은 쉽지만 1800톤의 상판을 바다 한가운데로 가져가서 23m 높이에 그리고 직경 3m 기둥 위에 이것을 얹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론칭 겐트리와 플로팅 크레인을 이용합니다. 자벌레를 닮은 론칭 겐트리는 수심이 얕은 곳을 담당하였고, 엄청난 규모로 무리를 활보하는 플로팅 크레인과 그 밖에 운반을 담당하는 스크래들 캐리어 등 최고의 장비들을 모두 활용하여 총 1000여 개의 상판이 이틀에 하나꼴로 상단에 올라가는 기적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 크레인들 모두가 바다 위에서 움직일 때는 마치 21세기 SF 영화를 보는 듯한 장관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러한 방식 등을 통해 결국 해당 공정을 66개월 만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해당 공사를 담당했던 현대건설의 한 담당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떠받치는 철근으로 만든 기둥이 1160개가 되는데 이것을 바다에 40에서 60m 간격으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해저에 수십 미터씩 땅을 파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지선을 이용해 특수 굴착 장비를 탑재해 해상 플랜트를 이용해서 해저에 심었는데요. 이런 기둥을 하루에 한 개씩 바다로 옮겨와 심었고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1개의 상판을 바다로 옮겨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 인력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서 24시간 쉬지 않고 3년 동안 계속 일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게 된 것은 중동 지역에서는 특히 신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였는데요. 집을 떠나 머나먼 중동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우리의 직원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의 공사를 완성해내기 위해 섬 중간에 해당 공사를 담당할 총괄관리본부, 방제 유지관리, 구호시설, 변전소 등을 놓기 위해 축구장 약 13개 크기의 인공섬까지 만들어내는 노력으로 결국 그렇게 2019년 5월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규모로는 1984년 리비아 대수로 이후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 공사 중 최대 규모였으며 다리 길이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상 전례가 없는 공사이기도 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또한 국책사업으로 여길 만큼 중대한 프로젝트였기에 해당 완공 시에는 쿠웨이트 국왕인 알사바 국왕을 비롯해 주요 정부 인사들과 우리나라의 이낙연 총리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하여 이를 축하했습니다. 한편 연결 구간을 수주하게 된 GS건설 또한 이를 훌륭히 완수해내었는데요. 도하링크 프로젝트라고도 불리었던 이 공사는 GS건설이 쿠웨이트에서 수주한 첫 번째 공사였을 만큼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이들 또한 중동의 공사 환경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고 하는데요. 안반 없이 조밀한 모래로만 구성된 중동의 집안 특수성을 고려해 GS건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집안 조사와 11회의 대규모 말뚝 제하 시험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공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국내처럼 양질의 콘크리트를 수급하기 어려운 것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쿠웨이트에서 생산되는 모래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점토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채굴된 모래를 반드시 세척하여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쿠웨이트의 세척 시설로는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 이에 따른 세척 시설 부지 확보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GS건설은 약 1년간의 현장 배합 실험을 통해 혼화제를 개량하여 모래 속에 문제되는 점토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고, 결론적으로 수준 높은 콘크리트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해로 인해 다른 국가의 원조를 받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전 세계의 랜드마크들을 한국이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주 할리파, 대만의 타이페이 101,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베트남의 랜드마크 7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말레이시아의 페낭대교 등 현재 각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들이 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비단 건축뿐이 아닙니다. 문화, 경제, IT, 자동차, 반도체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쾅쾅 찍어대는 그야말로 만능 캐릭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한국의 모습입니다. 참 같은 한국인이지만 이럴 때는 정말 신기하고 뿌듯하며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랜드마크들을 찍어댈 날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